노후 파산,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60대 은퇴 세대의 생존기. 은퇴 준비와 이후의 삶을 바라보는 현실적 이야기. 나는 은퇴 걱정 안 해도 되겠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며 살아왔을 겁니다. 평생 일했고, 아이들 잘 키웠고, 어떻게든 흘러가겠지 하면서요. 그런데 막상 나이 60을 넘고 직장에서 물러나는 순간, 눈앞의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다가옵니다. 매달 들어오던 고정 월급이 끊기고, 남아있는 퇴직금은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고, 물가는 조용히 확실하게 오르고 있죠. 사실 노후 파산이란 말 예전엔 누군가의 이야기였습니다. 먼 나라 얘기처럼 들렸고 나와는 상관없는 삶의 그림 같았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부모 세대와 달리 우리의 노후는 길어졌고 반면 준비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간격이 바로 위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60대 은퇴 세대의 현실과 생존 방식을 담담하게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세 가지 사례도 함께 들어볼게요. 1. 사례 1. 퇴직금이면 10년은 여유 있을 줄 알았어. 소비 패턴의 함정. 김모 62씨는 35년 직장 생활을 마치고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은 약 1억 8천만 원. 얼핏 들으면 충분한 금액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죠. 김 씨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퇴직 첫 해, 그는 오랜만에 아내와 여행도 다녀오고 집안 가전도 싹 바꾸고 자녀 결혼 때 조금 보태주기도 했습니다. 그러고도 설마 금방 줄겠어? 라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3년 후 남은 금액은 4천만 원. 생활비로 빠져나가는 돈이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문제는 수입이 0인데 지출은 기존 생활 수준 그대로였다는 거죠. 직장 있을 때는 월급이 들어오니 카드값이 좀 나와도 버티는 흐름이 있었지만 은퇴 후엔 들어오는 흐름이 없습니다. 지출이 그대로면 결국 퇴직금은 목돈이 아니라 슬쩍 열어놓은 수도꼭지처럼 서서히 흘러 사라지는 돈이 되어버립니다. 김 씨는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은퇴하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게 생활비 구조조정이더라고. 벌 때의 패턴을 달고 사는 게 제일 위험해. 이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명확합니다. 은퇴 후 첫 3년의 지출 관리가 노후 파산을 막는 핵심이다. 2. 사례 2. 내가 다시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지. 일자리 재설계의 필요성. 박모 66씨는 은퇴 후 여유로운 노후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막상 집에만 있으니 우울감이 시작되면서 돈 문제보다 먼저 삶의 리듬이 무너지는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게다가 2년이 지나자 예금이 빠지는 속도를 보며 불안이 더해졌죠. 결국 65세에 다시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65세요? 죄송하지만 연령 기준이. 체력이 좀 되시겠어요? 단기 알바는 가능하시지만 장기 계약은 힘듭니다.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문이 닫히고 나서야 박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 내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을 미리 생각했어야 했구나. 노년층에게 필요한 건 단순히 일자리가 아닙니다. 체력, 기술, 사회 환경을 고려한 가능한 일자리의 설계죠. 박 씨는 이후 동네 도서관 자료 정리 보조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월 70만 원 정도지만 그는 말합니다. 이 일이 나를 살린 것 같아. 돈보다 더 큰 게 생겨. 이 사례는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은퇴 후에도 일은 돈 버는 수단이 아니라 삶의 구조다. 은퇴 전에 최소 2가지 이상 가능한 일자리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정된 노후를 만든다. 3. 사례 3집은 있는데 돈이 없어. 자산 구조 문제. 세 번째 사례는 많은 은퇴 세대가 겪는 전형적인 상황입니다. 이모 70씨는 서울에 30년 넘게 산 아파트가 있습니다. 시세는 10억 원. 겉으로 보면 부유해 보이지만 실제 생활비는 월 120만 원도 벅찼습니다. 왜냐하면 자산은 집에 묶여 있고 현금 흐름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죠. 이 씨는 오랫동안 집은 절대 팔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원비, 관리비, 생활비로 인해 적금은 금방 바닥이 났고 결국 자녀에게도 손을 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지인의 조언으로 영목이지를 알아보다가 결국 소형 전세집으로 다운사이징을 결심합니다. 아파트를 팔아 40%는 노후 자금으로 확보하고
나머지로 전세를 얻었죠. 그 결과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집을 팔았다는 사실이 처음엔 허전했는데 막상 살아보니 삶이 훨씬 가벼워졌더라고. 이 사례에서 핵심은 단순합니다. 노후는 총 자산의 크기보다 자산의 구조가 중요하다. 집 한 채 중심의 자산 배분은 은퇴 후 위험할 수 있다. 4. 은퇴 준비를 위한 핵심 체크 포인트. 세 가지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할 질문들이 있습니다. 말투는 조금 더 구어체로 이어가 볼게요. 내 생활비는 정확히 얼마인가? 사실 이 질문에 정확히 답할 수 있는 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정확한 생활비 파악은 거의 생존에 가깝습니다. 평균? 그런 거 없습니다. 각자의 패턴이 다릅니다. 적어도 한 달 지출 내역을 3개월 이상 기록하면 대략적인 구조가 보입니다. 은퇴 후 무조건 줄여야 할 지출은 무엇인가? 대표적인 건 자동차 유지비, 과한 통신 요금,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 외식 패턴, 이 네 가지입니다. 이것만 재정비해도 월 2,040만 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은퇴 후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찾지 뭐라는 생각은 은퇴 후 가장 위험한 태도입니다. 체력 고려한 일, 기술 기반 일, 지역사회 일자리, 온라인 기반 소규모 업무, 취미 기반 수익 활동. 이 중 최소 하나는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습니다. 자산 구조가 현금 흐름형인가 고정형인가? 집은 크지만 현금은 없는 구조라면 곧 압박이 찾아옵니다. 특히 60대 이후엔 집 중심 자산을 재조정할 타이밍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다운사이징, 영목이지, 월세 전환, 임대 수익 구조 등 여러 대안이 있습니다. 건강관리가 재정관리다. 병원비는 은퇴 후 가장 예측 불가능한 비용입니다. 건강이 곧 자산입니다. 정기검진, 기초 체력관리, 식습관관리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5. 결국 은퇴는 나를 다시 디자인하는 일이다.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맞는 은퇴는 삶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예기치 않은 경제적 충격을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조금만 일찍 생각하고 방향을 잡아두면 은퇴는 그동안 못 누렸던 삶의 여유를 되찾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는 부모 세대와 다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은 길어졌지만 복지는 이전만큼 든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 노후 파산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60이든 65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생활비 조정, 일자리 재설계, 자산 구조 손질. 이 세 가지부터 시작한다면 노후의 그림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은퇴 준비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였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노후의 선택권을 되찾는 첫걸음을 이미 내디딘 셈입니다.